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희원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나주까지 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번거로움 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역 광양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섰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형과 견인, 또 군함 면허 등 모든 차종의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개청식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꼭 운전면허증 취득뿐만 아니라요. 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 또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빗소리와 함께 시작된 월요일인데요. 첫 소식은요. 대구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옛말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를요. 백지장도 맞든다라고 각색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2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모두가 다 함께 꿈꾸며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법도 아니고 전체적이 다 잘 구불러 가야 되죠. 협동조합, 힘을 모아 뜻을 같이 하고 서로를 믿으며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이들에게 모두는 바로 긍정의 에너지, 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던 그런 시기. 마음의 창을 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이 있죠. 쉬운 일이라도 서로 도우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선조들의 지혜. 이 한마디를 잊고 살아오다 최근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요. 인생의 2막을 연 이들의 백지장도 맞드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골목 작은 세탁소에는 칙칙거리는 다리미와 따뜻한 사장님의 미소가 있던 곳.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란 말이 있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내 밥벌이가 되던 동네 골목 세탁소.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면서 평생이란 말이 사라지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저희 세탁협동조합은 15개 지점이 있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각 지점을 돌아서 의류를 수거합니다. 하루에 60에서 70자루 정도 의류를 작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세탁소와는 모습부터 많이 다르죠. 2014년 여기 6명의 사장님들은 일생일대 최대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도 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4년 전부터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세탁 기계를 모두 드러내고 협동조합 세탁 공장에서만 작업하기. 그야말로 도 아니면 뭐. 물러설 곳조차 철저히 막고 시작한 협동조합. 인생의 도박과도 같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함으로 해서 그 모르던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마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 사업장과 공동의 사업장을 함께 두는 기존 방식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사활을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었기에 내린 결정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불꽃 튀는 초반기를 거쳐야만 했죠. 우리가 자동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원자재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해서 저희들이 점포를 이렇게 14개까지 늘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서로를 믿고 백지장을 맞든 결과 3년이 되는 올해 눈에 띄는 성과가 꽤 많습니다. 함께라는 긍정 에너지가 가져다준 행복.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데요. 20년 이상 경력이 되신 분이 4분이나 계셔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타사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모두를 향한 믿음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함께 이루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준 힘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나 자금 뭐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는 게 협동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맨 처음 일어난 협동조합 운동, 빈부격차와 실업, 저임금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년 늦게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조합보다 최소 인원의 소규모 조합이 주를 이루는 와중에 이곳 택시조합은 몇 안 되는 대규모 조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사회적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종이 택시 운수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주화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협동조합을 우리가 창립을 하고 2016년 설립 때 약 70여 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는 청결과 친절을 가장 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징계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불친절 기사나 또 어떤 민원이 유발시키는 이런 조합원은 우리가 가감히 아주 그 징계에 의해서 하고 시민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설립 신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스스로 서비스 개선 문제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죠. 소속해가지고 할 때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책임감도 요하고 또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면도 과거에 법인 소속회가 할 때보다는 지금 올 한 50만 원이 더 수입이 있어요. 새롭게 느끼는 즐거움, 한마디로 요즘 달릴 맛이 난다는 김은구 기사님. 어디까지 가시죠? 경북대학교 가주세요. 덕분에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다름 아닌 모두가 다 함께 바로 긍정 에너지죠. 선배들 올해 취업 많이 됐어요. 가면 갈수록 좀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준비만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으면 또 취업이 또 가능하거든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러 달린다는 김은구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협동조합 택시라서 좀 생소했는데 차도 깨끗하고 택시도 뭐 노란색이라서 튀고 신기했는데 근데 기사님도 괜찮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다시 마음을 나누러 출발합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교대 시간, 이 틈에 얼른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요. 현재 만족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수입이 증가돼갖고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일을 거의 한 달에 딴 데는 25일 하는데 23일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좀 한 달에 한 쉬는 날까지 7일씩 8일씩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녁이면 매번 모여 개선할 점,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죠. 전 조합원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택시 말고 다른 조합도 한번 결성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대구 북구 옛 제일모직 부지. 이곳은 문화예술단체 작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협동조합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올 2월 최종 입주를 앞두고 이사가 한창인데요. 3월 달까지 이제 입주를 해야 돼가지고 들어오신 작가분들이 이제 이사도 하고 짐도 드리고 해서 다들 바쁩니다. 7분의 다양한 공예 작가분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눠 가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스토리와 재미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총 7명인 공예연구소. 보아하니 이 팀들 이력이 영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7명이 모였는데요. 비누공예, 도자기, 프라모델 등 어울릴 듯 말 듯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뜻을 펼쳤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시작될지 내심 기대가 큰데요. 지금 많이 설레고요.
예전에는 혼자 개인 공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아이디어도 사실 많이 모자라고 벅찬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7분이 각기 다른 분야 7분이 모여서 또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풍성해지고 기대가 많이 된답니다. 네, 보통 협동조합은 서로 같은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또 보통인데 저희는 서로 다른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이게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아직 미지라서 걱정이 됩니다. 보통 개인 작업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하나하나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가 바로 배영숙 대표입니다. 작업실이 완료되면 첫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반려식물인 다육과 도자기 이런 것들을 서로 화분들을 콜라보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와 또 소재청이라든가 아니면 프라모델 또 바느질을 통한 인형 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다 보니 걱정 반, 기대 반,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 그래도 함께하고픈 목표만은 뚜렷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어떤 조합을 꿈꾸는지 물어봤습니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이로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여서 행복한 이들. 백지장도 맞들어 나누는 이들의 무한 에너지가 부럽네요. 인생의 제2막, 그들의 노력이 화려한 꽃을 피우길 응원합니다. 네, 함께 손발을 맞춰갔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함께하기에 더욱더 힘이 난다는 한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 전통의 엿을 만드는 가족인데요. 춘천의 엿가족 지금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쫀득쫀득 독특한 식감과 입에 넣으면 달콤한 맛에 기분까지 좋아지고 몸에 좋은 성분으로 건강에도 좋은 간식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같아요. 정말 훌륭한 음식이고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엿은. 달콤한 엿에 반한 가족들. 끈끈한 엿처럼 가족 간의 사랑도 끈끈한 가족을 만나보자. 달콤한 엿을 찾으러 간 곳은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러. 이 달콤한 냄새. 제가요, 지금 이 달콤한 냄새를 찾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쁘게 돌아가는 엿 공장. 금방 만든 뽀얀 엿이 군침을 돌게 만드는데 과연 사장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사장님! 네! 아니, 사장님. 네. 도대체 사장님이 몇 분이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사장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엿을 만드는 가족. 장모님의 제안으로 대전에 있던 사위를 소환. 5년째 함께 엿을 만들고 있다. 제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딸하고는 이제 쫄병이고. 전통엿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최신식 기계들. 아니, 여기 보니까 엿공장 같지가 않아요. 뭐 보통 가마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는 그 가마솥 이런 것보다 위생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현대화된 시설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엿을 만든다면서 내놓은 하얀 가루. 그리고 검은 액체까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네. 이거 화장품 가루 같기도 하고 뭐예요? 엿을 만들 때 이 도라지 분말을 넣을 거예요. 그 도라지를 넣기 위해서 조청이랑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엿이 돌아갈 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몸에 좋은 도라지 가루. 과연 그 맛은? 난감하네. 엄청 써요. 지금 입이 너무 떫은데. 말려가지고 갈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 그 고농축인 거예요. 아니 달콤한 엿에다가 이 쓴 걸 넣는데 엿이 달아질까요? 그 쌉싸름한 맛과 그 달콤한 맛이 어울려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도라지 가루에 도청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 황태영 사장님도 처음부터 엿을 잘 만든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아이들도 어렸고 그 와중에 이제 장모님께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그게 될까요? 우리 가족 중에 엿을 만들던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직업 군인이었던 황태영 사장. 황태영 씨뿐만 아니라 엿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가족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엿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기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손이 많이 가는데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엿을 섞는 사장님. 선생님 방금 전에 뭐 넣으셨잖아요. 네. 이게 아까 뭐예요? 아까 만든 도라지 경단이에요. 아니 도라지 경단은 그냥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넣게 되면은 묻어져 버려요. 묻어져서 다 떨어져요. 전통 엿이지만 만드는 방식은 전통 방식이 아니다. 똑똑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하지만 맛은 전통 그대로다. 아니 이게 무슨 기계예요? 유화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유화기. 이제 늘렸다 줄여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엿의 점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식감이 좋아져요. 그 까만색 상태의 엿은 사람 입에 들어가면 금방 굳어서 딱딱해져 버려요. 새벽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만들었던 엿이 어느새 뽀얀 도라지 엿이 됐다. 쫀득쫀득 맛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시작. 온 가족이 동원될 차례다. 누르면서 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밀어줘야 되고 조심스럽게 꽃을 다루듯이. 이게 엿이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밀어버리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 예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엿이 마르기 전 제일 바쁜 시간이다. 아내가 알맞은 크기로 엿을 자르고 나면 아버지가 하나씩 옮긴다. 손이 척척 맞는 가족들. 앞장 롤러와 절단기로 엿을 또 한 번 자른 다음 건조대에서 엿을 말린다. 처음에 엿사업 한다고 하셨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요? 뭐 이런 거라나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왜 이걸 하려고 그러나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진짜 이거 엿 같은 걸 누가 사 먹나 요즘 시대에 완전 생소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엿 사 먹으라고 하면 그 선입견이잖아요. 그 딱딱한 걸 어떻게 먹나 맛도 없을 텐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더 즐거운 거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그냥 몸만 늙어지고. 엿을 만드는 내내 늘 함께하는 가족. 특히 포장할 땐 부부가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다. 엿을 만들게 되면서 가족 간의 화목도 더 커졌다는데 드디어 도라지엿 완성! 아니, 사장님 근데 온 가족이 하신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시네요? 어머니는 저 앞에 로비에 가면은 보실 수 있어요. 엿 공정에 웬 다육식물? 아기자기 올망절망 깜찍한 다육식물들이 화사하다. 이 식물들을 관리하는 장모님. 어머니 예. 엿은 안 만드시고 이게 다 뭐예요? 엿을 만들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다리 수술도 하고 그래서 엿을 만들면서 오래 서 있다 다리 수술까지 한 장모님. 이젠 엿 대신 취미생활이었던 다육식물 재배에 전념하고 있다. 사위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큰딸하고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아침에 나와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딸하고 사위가 둘이 엿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때는 굉장히 흐뭇하죠. 도라지엿뿐만 아니라 다양한 엿을 개발. 더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엿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맛있게 만들어진 엿을 차에 싣는 황태영 사장님.
연 만드는 것부터 포장 배달까지 모두 도맡아 한다. 막막했죠. 이거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납품을 해야 될까. 장모님이랑 둘이 다니면서 하루에 점심을 뭐 3번, 막 많으면 4번도 막 사 먹고 식당에 가서 영업을 막 했어요. 아침에 둘이서 어머니랑 밥 먹고 아침밥을 먹고 출발 딱 해갖고 하면은 돌아오면은 밤 10시, 11시.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나가는 거예요. 춘천을 대표하는 맛으로 성공하고 싶은 만큼 많은 노력을 했던 황태영 사장. 춘천에 더 많은 관광지나 음식점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쭉 함께 있어 보니까요. 이 도라지 엿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장님 포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통 엿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이 춘천의 도라지 엿이라는 제품이 참 이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저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엿보다 더 끈끈한 가족의 사랑. 전통 엿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사랑으로 만드는 도라지 엿. 도라지 엿이 춘천의 대표 먹을거리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우리 지역을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의 기온으로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아침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운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기자기한 이야기와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골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유명한 맛집이나 그럴싸한 건물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강릉 명주동의 한 골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전 사람들은 흙과 함께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은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닐 여유가 없었고 골목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놀이터가 됐죠. 어린 시절의 나를 간직한 추억의 장소 골목길.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이런 추억이 있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놀이방이나 아파트 단지가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바로 이런 골목이 있었습니다. 좁고 작고 회색빛이지만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었던 그 골목. 이 골목이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골목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가시죠. 두 번째로 찾은 골목 따라가 볼까요? 오늘은 강릉의 명주동 골목입니다. 네온불빛 현란한 도심을 벗어나 스친 풍경은 수수하고 꾸밈 없는 골목. 아직도 골목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명주 예술마당을 찾았습니다. 명주동은 어떤 동네인가요? 명주동은 강릉의 원도심으로서 오랜 예전부터 강릉의 정치, 문화, 행정, 교육 등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강릉 시민들에게 폭넓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매불망 골목 투어가 있는 날. 우리 마을 골목 해설사를 꿈꾸는 분들과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직접 누벼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출발하는데 여기 명주 예술마당에서 이면 임만혁 갤러리로 해서 대도보 가나를 지나서 대성황사터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썸 타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네. 첫 번째 코스, 명주 예술마당을 출발해 적산가옥까지 가는 역사 교육 투어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임만혁 갤러리 로드인데요. 골목 담장은 대형 스케치북, 강릉 출신의 중견 화가인 임만혁 화백의 그림과 조형물들이 손짓합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만 같죠?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임만혁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밑에 밑그림을 목탄으로 그리고 채색을 하였는데 이 그림의 전체적인 제목은 점핑이라고 합니다. 이 임만혁 작가는 강릉에서 태어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국내보다가 국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아이들의 동심을 빌어다가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들. 한지의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 뒤 색칠하기 때문에 서양화와 한국화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칙칙했던 골목길에 등장한 즐거운 가족의 모습이 흐뭇하네요. 놀라운 건 오래된 건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 이 그림이 유명한지 모르셔요. 그래서 저 그림이 만약에 작가가 말씀하시기를 저 그림이 집을 이제 증축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 그림을 당신이 이제 이렇게 잘라서 당신 갤러리 쪽에다 갖다가 보관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훌쩍 골목 안으로 들어선 미술 덕분에 동네는 이미 봄의 한복판. 저 담쟁이 덩굴 마냥 오래된 시간의 덮개를 벗기면 낭만이 다가서네요. 생활의 여유는 생겼지만 마음의 여유는 잃고 살았던 우리는 늘 옛날이 좋았지라고 회상만 했었죠. 이젠 현실이 추억입니다. 이번엔 강릉 명소 중의 명소 대도 후보 관하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칠사당. 칠사당은 조선시대 관공서인데요. 병무나 교육, 재판 등 7가지 정사를 보던 곳이었죠. 그런데 투어 참여객 중에 바로 이곳 칠사당에서 태어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한테는 추억은 크게 없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던 터라 더 의미가 있고 예, 또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집이 또 역사적으로 또 가치가 있다니까 더 기분 좋네요. 누군가에겐 역사 유적지, 또 누군가에겐 옛날을 빛내주는 추억의 장소. 골목을 따라 이야기가 자랍니다. 이젠 제법 번듯한 건물과 널찍한 도로가 생겼고 오래전 사실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세대지만 골목 구경만큼 재밌는 구경도 없습니다. 제가 강릉에 살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골목길에 올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해설사분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골목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화교 소학교입니다. 여기 동네 삼척 속초에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서 그 애들을 여기 기숙사로 보냈어요. 지금 저기가 왼쪽에 기숙사고 그 옆에가 식당이에요. 근데 지금 식당은 없어졌고.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이 지역 화교 1세대들이 자식을 위해 푼돈을 모아 세운 학교였죠. 지금은 맡아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폐교된 상태입니다. 40대 이상의 강릉 시민들은 오래전 화교 학교 학생들이 농구하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건축물의 종방형 가파른 지붕의 적상가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봐주시면 조금 더 화려해요. 네, 화려한 용마루형 이 가옥은 중국식 적상가옥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이 살았던 일본풍의 적산 가옥, 그리고 그 옆엔 중국식 가옥도 서 있는데요. 한국 가옥과 서양식 가옥까지 다양한 집들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코스는 복개도로에서부터 작은 공연장 단에 이르는 골목 투어. 이곳은 개천 위를 덮어 길이 생긴 곳입니다. 옛날에는 우마차가 이쪽 길로 다녔답니다. 여기로 우마차가 다녔어요? 우마차가 다녔는데 다녀가지고 또 이쪽 골목으로 빠지고 옛날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천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물을 깃던 추억을 안고 있는 골목이죠. 목사님이나 누가 에서 제일 양호하게 남아있는 성벽인데요. 여기가 석성이 남문이에요. 여기가. 저쪽 명주학교 저쪽 뒤에는 서문이고요. 거기 망신루가 있고요. 여기는 남문이 어풍루라고 있습니다. 어풍루가 바로 이곳에 원룸 지은 바로 저 자리에 주춧돌이 굉장히 큰데 들 수가 없는 경강로 2018번 길 끝자락에 서 있는 옛 성벽터.
신라시대 양식과 흡사해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세워졌다 추측하고 있죠. 와, 명주동에 이렇게 성터가 남아있는데요. 돌이 굉장히 큰 걸로 봐서는 성의 규모도 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골목길. 어느덧 마지막 장소 작은 공연장 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웃음꽃 피워 반겨주는 사람 많던 골목이었죠. 그 해남중학교 강여중 다닐 때 한 30년 전에 거기 학교의 문턱에 드나들던 것이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우리 처음 출발했던 명주초등학교, 거기가 제가 명주초등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그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멀었던 그 걸음걸이가 지금은 몇 발자국도 안 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고요. 우린 왜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할까요? 못 살고 힘들었어도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옛 사람과 옛 사연을 기억하는 명주동 골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오랜 문화와 새로운 예술이 모여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명주동 골목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골목 안을 가득 채운 문화와 예술, 또 역사, 또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자석처럼 우리의 발길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도요, 이야기가 담겨있는 골목들이 참 많으니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옛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맛을 찾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청정 갯벌과 또 어민들의 자긍심이 키운 고창의 재래식 김인데요. 그 김의 진가 지금 확인해 보시죠. 고창 시몬의 만돌 갯벌. 드넓은 바다를 가르며 달리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김 양식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달달하고요. 무쳐 먹으면 산점 쳐갖고 먹으면 바로 기가 막히게. 얇디 얇은 김 한 장에도 급이 있는 법. 고소함과 촘촘함이 남다른 고창의 지주식 김. 그 채취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아침, 이른 시각부터 경운기 좀 몬다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어디 가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채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김 채취하러 가는 거예요. 김! 네. 김 따러 가시는구나. 네네. 근데 제가 김 따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구경하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따라가서 좀 배워봐도 될까요? 그렇죠. 한번 가셔도 돼요. 진짜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이쪽 경운기. 저기로 따라가서? 예. 네. 저 가볼게요. 미스 코리아가 와도 무조건 입어야 한다는 김맞이 복장. 것도 쉽지가 않네. 이것이 바로 시몬 패션. 머릿속엔 오직 김 생각뿐. 신나는 마음으로 갯벌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드넓게 펼쳐진 김 양식장에 도착합니다. 양식장이 엄청 넓어요. 이거 다 김 양식장인 거예요? 저기 산 있지? 저기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저 위에 끝까지. 이게 다 김이에요? 그러면은 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하는 거예요? 11월부터 3월 말까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보통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재배하는 전통 방식의 김인데요. 물이 차오르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해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면 어민들의 손과 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보통 물에 있을 때 김을 채취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오늘 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채취해요? 딴 데는 부르식 같은 것은 물속에서 작업을 하지만 우리는 물이 빠져야 경운기로 작업할 때 물이 빠져야 해. 이거 보죠. 말 바꾸는 거 보고 지주식이라고 그러죠. 지주식은 전혀 약품은 사용을 못해요. 이것은 완전 무공의 김.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물이 안 오고.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해를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독이 되니까 소독이 약 되지. 처리를. 이거는 전혀 아무 약품을 쓸 그래서 지주식 김이 좋은 거군요. 그러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 갯벌 바다에서 바다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고창김. 행여 한 가락이라도 놓칠세라 작업하는 손길이 빨라집니다.
안 떠지는데. 오, 진짜 무겁다. 밥 먹은 힘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힘을 이렇게 못 쓰네. 아침 안 먹었나? 시간 가서 싸면 쉽지 않죠? 막 울더라 버리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와, 저는 이 속도라면은 물 잠기겠네요, 선생님. 겨울에만 채취할 수 있는 지주식김은 월동기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대량 생산은 힘들지만 햇빛을 직접 받아 살균 효과가 있고 충분한 광합성으로 맛과 향이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김은 어떤 김이 좋은 거예요? 김이 검고 윤이 나야요. 까지 색깔치로 윤기가 반질반질하잖아요. 태양 보면 태양 볼수록 더 반짝거리고. 그냥 막 먹으면 돼요? 뭐 먹어야 또 하면 하네요. 아, 진짜요? 저 생김은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야 하면 한다. 짭짤 먹을만 하네요. 저 김 먹어봐요. 맛있죠. 어때? 경찰이야. 안 하네요. 선생님 짜요. 그 짜야 맞대. 뭐 정상이네요. 근데 짱짱한 여자요. 아,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그래 먹을 줄아. 기분줄이. 그러죠. 갯벌에서 수확된 김은 공장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먹는 네모 반듯한 김으로 재탄생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포장만큼은 기계에 맡길 수 없다. 마무리는 어머님들의 몫입니다. 좋은 김을 그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먹어보면 알지만 육안으로도 이게 김이 반짝반짝하면서 곱잖아요. 맞아, 여기 보면은 예. 반질반질하면서 윤기가 나는데 먹고 또 먹고 김으로 배 채우겠네.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맛있는 김이에요. 그럼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달고. 수십 수백 번의 주민들 손길을 거친 후에야 탄생되는 고창 지주식 김. 왜 명품 김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여기 김들은 진짜 식당에서 매일 먹고 싶어요. 네. 근데 김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나가고요. 수출도 하고요. 어디로 수출해요? 일본이요. 일본. 네. 나눔마을 효자 노릇하는 김. 본격적인 김맛 즐기기에 나섰는데요. 김무침부터 김부침, 김국까지 많구나 많아. 생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뭐뭐 있을까요? 우리도 그전에는 마른 김만 먹는 걸로 알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바다에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무침으로 해먹으니까 더 맛나고 청국장 넣고 지져도 더 맛있고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아니 어르신 이게 그냥 마른 김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저희가 아침에 따온 생김으로 만드는 거니까 훨씬 신선하고. 이거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네. 맛있죠? 굉장히 담백하고 먹어도 안 질리는 맛. 그리고 여기 우리 바다 김은 안겨서 띠구 같은 거 보면서 야먹야먹 막 튀겨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 노릇노릇 구워진 김전부터 구운 김, 김무침, 따끈한 김국까지 김 요리 한상 대령이요. 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금방 만들었잖아요. 어디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요? 아무거나 손 가는 거 먹어봐. 막걸리와 찰떡궁합이라는 나노마을 대표 메뉴 김전부터 한 입. 맛있잖아. 엄청 쫀득쫀득하네요. 김이 들어가는 쫀득쫀득. 오직 김만 넣었다는 김국도 한 입. 김이 되게 달아요. 달뿌드래요. 달큰해요. 갖고 가면 저 팔로 가면 미연느 딱이요. 너무 맛있어. 맛나다고. 무쳐 먹고 끓여 먹고 어떻게 먹어도 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만돌 김밥상. 평범함 속에 숨은 별미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 오자마자 우리 어르신들 계속 쭉 지켜봤는데 얼굴빛이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김 드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요. 오래오래 살고 계셨어요. 신전은 뭐 이렇게 건강하고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너무 고우세요 피부가. 김 많이 김을 먹어요. 많이 먹어. 김 많이 먹어요. 김 많이 먹어야 좋아. 입맛 떴고 미녀 되고 겨울철 별미 만들김 먹고 건강하세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갯벌에서 탄생된 무염산 전통 방식의 친환경 고창 지주식 김. 한 장의 김을 우리 식탁에 올리기 위한 주민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올겨울 고창김으로 잃어버린 입맛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하면요, 우리 지역 고흥김도 유명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김, 오늘 저녁 김반찬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달게 맛을 찾아서 구례로 가보겠습니다. 달게 맛이 달기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닭은요, 지리산 청정한 전기를 받아 더욱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맛보러 가시죠. 삶고 튀기고 볶아도 맛있는 게 닭이라지만 여기 닭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별미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닭은 구워야 고소하고 담백한 제맛을 낸다는 닭구이인데요. 지리산 전기를 제대로 받은 손닭구이 드시러 함께 가보시죠. 야, 이런 지리산 자락에 눈까지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런 명당에 오늘의 맛집이 있나 봐요. 여긴가 보다. 오! 분위기가 참 좋죠? 와! 이거 무슨 그림이네, 그림. 이렇게 지리산 자락에 어우러지는 한옥이라서 그런지 더 고즈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리산 중턱 해발 500m에 자리한 식당. 이곳까지 과연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걱정은 꽉 붙들어 매세요. 숯불에 쫙 구워낸 고소한 그 맛을 놓칠 수가 없어서 찾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엄마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럴 때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고요. 여지껏이 맛있으니까 오늘 여기만 와요. 한 번 먹으면 단골 예약이라는 이곳. 닭구이가 워낙 부드러우니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아이들 취향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치킨은 약간 퍽퍽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먹으면 살살 녹고 숯불로 쓰니까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산에서 이르니까 닭이 담백하고 맛있고 질기들 않아요.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이 닭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닭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낮에는 나와 있다가 이제 밤 되면 들어가고. 오호. 지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해? 아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닭들이 노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진짜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닭이 너무 큰데요? 편하게 네. 새싹 뜯어먹고 싶으면 뜯어먹고 날고 싶으면 날고 아. 지들이 마음대로 다니니까 통통할 수밖에 없어요. 살도 포동포동 굉장히 커요. 잡아놓고 보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잡아요. 딱 찍어서. 굉장히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딱 이런 거 딱 잡으면 되는데 뭐. 사장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확 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얘 어깨 아플 것 같아. 어깨 아플 것 같아. 내려놔줘. 어깨 아플 것 같아. 닭이 너무 건장해서 좀 무서웠어요.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넓은 들판이 아니라서 더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안녕. 닭들이 워낙 빨라서 계속 놓쳤는데요. 잡을만 하다. 나 이제 감 잡았어. 느낌이 왔습니다. 자, 과연 짜잔! 잡았다! 대성공입니다. 잡았다. 아 근데 닭이 네. 지금 제일로 맛있는 닭을 잡았네. 아 진짜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그쵸? 삼가 당느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잡은 닭이 순식간에 속살을 드러냈는데요. 잔뼈를 손질해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면 됩니다. 닭구이는 담백하게 먹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자랑거리,
바로 집 앞 텃밭에서 손수 키우는 채소인데요. 요즘은 요 달고 아삭아삭한 곰똥이 입맛을 돋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 맛의 기본은 이 장이잖아요. 직접 담근 3년 된 된장도 이곳의 자랑인데요. 냄새 그대로네요. 좀 짭조름하면서 깊은 맛이 돌면서 고소해요. 네, 그렇죠. 근데 봄동이나 이런 된장이나 직접 사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따로 사서 있나요? 쓰면 네. 여기서 그 특유의 맛이나 고유의 맛이 나지가 않죠. 네, 사서 쓰면은 도시에서 드시지 이쪽까지 손님들이 왜 오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먹는 것처럼 항상 맛있게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담그고 직접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확실히 제가 좀 튼실한 놈을 골라서 잘 잡아서 그런지 이게 살 한 점 한 점이 통통해요. 고기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은 사치죠. 전 닭구이를 처음 먹는 거라서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숯불 향기랑 닭에도 고소한 향기가 겹쳐져서 코부터 막 자극을 해요. 굽는데 배고프다. 자,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보세요. 짜잔! 이게 바로 닭육회임, 닭육회. 남도 별미로 손꼽히는 닭육회. 닭육회는 막 잡은 닭으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육회를 내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맛의 신선도가 가늠되기도 하죠. 뭔가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야채와 쫄깃쫄깃한 닭의 그 식감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기분 좋고 담백해요.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기특한 비주얼.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향기롭더라고요. 역시 이 닭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잖아요.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굉장히 기름기 싹 빠져서 바삭바삭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고 고소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닭구이는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배가 되는데요. 맛이 좋아서, 맛이 적당해서 그야말로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남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남동생들과 치킨을 먹을 때 가장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위인 닭다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티격태격 했거든요. 근데 이 닭구이를 먹을 땐 굳이 그렇게 티격태격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다 부드럽고 살이 많으니까 정말 남동생들 보고 싶네요. 한번 가족이랑 함께 다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생각이 절로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란 건강한 닭. 자연을 품은 촌닭은 더 훌륭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해서 누구나 반기는 특별한 별미. 경치 좋은 곳에서 맛보는 지리산 촌닭구이 어떠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이 입안에 퍼지는 이 지리산 촌닭구이, 저도 한번 꼭 맛보고 싶은데요. 아마도 더 아름다운 이 풍경과 함께 먹으니까 그 맛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18세 이상 순천 시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중등 학력 인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고요. 교육은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년에 걸쳐 이뤄집니다. 총 20명을 모집하고요.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흥군에서는 올해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에 함께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까지고요. 교육은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코칭과 식품제도 유통 방법 등의 교육 및 소규모 사업장의 햇셉 인증 제도와 장비를 활용한 실습 등도 함께 이뤄질 텐데요.
선착순 20명 모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여수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도서회원증을 소지한 20세 이상의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출 서비스 기간은 올해 11월 15일까지고요. 신청은 여수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한 책은 여수 지역 3곳의 지정 서점에서 책 받기는 물론 반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발빠른 대출 서비스로 편리한 독서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